박석순 교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게 전자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재밌다고 할까? 이거 재밌다 하기는 뭐 하지만은 전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거예요. 지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저 오길남 씨가 저분이 뭐냐? 저 나올 때 뇌종양 환자로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뇌종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뇌종양이 보면은 여기에 우리 보면은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요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2016년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뭐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이 뭐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고 젊은 세대도 지금 계속해서 뇌종양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뇌종양의 저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거, 면역, 그다음 전자파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뇌 손상, 뭐 유독물질 노출, 유독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나오는데 이것이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요걸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외국 사례로 가지고, 우리나라에 자료는 없어가지고 외국 사례. 또 하나가 뭐냐, 여기 이제 간략하게 또 그 자폐아 문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 때문에 이게 자폐아에 대한 게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 자폐아가 지금 최근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저출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자폐아 출산 문제. 홍콩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아요, 지금. 우와. 이게 외국에 나와 있는 자료, 2017년도 나온 자료인데, 이게 바로 10,000명당 얼마냐. 지금 10,000명당 300명 가까이 지금. 왜냐하면 홍콩 같은 데도 이 도시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결국은 이게 인공전자파라는 게 외국에서 계속 이 분야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전혀 지금 뭐, 노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노산도 영향이 될 수는 있대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나. 우선 그러면은 내가 뇌종양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게 2018년도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때 60년대에 침묵의 봄이라는 게 유명한 저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 책은 화학물질에 되는데, 네. 예, 지금은 그 화학물질에 대한 것들은 거의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죠.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자파에 대한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제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2018년도 나와 있는데, 이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전자파 침묵의 봄에 나오는 책의 한 스토리를 제가 썼는 여기에 제가 이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이 책을 거의 대학원생 때부터 모아가지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전 세계의 중요한 환경재난 45개를 쭉, 조금씩, 작게 요약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도 이걸 집어넣었어요. 2020년도에, 개정판을 내면서 했는데, 거기에 간략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바로 처음 시작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연이어 뇌종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3년도부터 시작되었던 뇌종양 사망은 2000년대 들어와서 더욱 많아졌다. 주목할 점은 직원 7명, 학생 3명이 모두 이 대학 나사티르홀 301호실이나 옆호실에 있었던 이랬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 그러면서 저기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돼 있고, 전자파 침묵에 보면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전체적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나사티르홀에서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300km 아니면 300km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 뇌종양으로 왜 이랬느냐.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이걸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사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은 리차드 파버라는 이 학생이 대학원생인데, 이 대학원생이 죽으니까 엄마가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엄마가 직접 나서가지고 왜 우리 애가 이 뇌종양으로 죽어야 되느냐. 이걸 조사를 한 스토리가 여기에 다 있어요. 보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바로 이 나샤티르 홀의 131호에 1호실에서 이런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예. 바로 얘예요. 얘가 그 대학교의 정치학과 석사 과정의 그 학생이었는데, 그 2008년도에 이제 죽었고,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죽은 애 사진 들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버지니아 파버라고, 같이 이제 죽은 아들, 레이트슨, 사망한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는 이 엄마가 그걸 하고. 그리고 얘가 죽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뇌종양을 잘 수술을 많이 하는 데가 듀크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있는 그 병원이랍니다. 거기서 이제 찍었는 건데, 보면은, 그리고 이때 얘가 이 리차드 파버가 그 뇌종양 센터에서 수술하고 할 때 테드 케네디 미 상원 의원이죠. 이분도 거기에서 뇌종양 수술을 하고, 이분도 나중에 얘보다 늦게 죽었어요. 그 이분도 뇌종양으로 이제 그걸 했던 거지.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책에 나온 제가 원문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 얘를 진단한 의사, 닥터 탄투와이아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휴대폰이 his cell phone was the culprit. 이 말은 범인이다. 이 셀폰인 때문에 얘가 뇌종양이 걸렸다. 그리고 이 리차드의 튜머는 암은 말이에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was located in his right frontal lobe. 바로 이거예요. 전두엽이라고, 우리말로는 전두엽이라는 데인데, 이 전두엽에 암이 생겼고, 오른쪽 전두엽에 이 암이 있었고, 그리고 얘는 he was right-handed, 오른손잡이였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드니까 휴대폰에 전자파에 해가지고 오른쪽에 저걸 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얘기를 뭔가 하면 자기가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거의 매일 2-3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뇌종양도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 말이에요. 악성종양 GBM이라 해가지고 글리오블라스토마 멀티포멈, 이게 아주 자주 많이 생기는 악성종양이랍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얘가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상한 거는 뭔가 하면은, 왜 그러면은 얘는 하루에 2-3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해가 있는데, 이 암이 걸렸는데, 뇌종양이 걸렸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느냐.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 빌딩 옆에 이게 고성능 중계기 안테나가 위치해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 고성능 중계기 안테나 GWEN이라는 게 그라운드 웨이브 이멀전시 네트워크라고 이게 있었는데, 이게 거의 한 116km를 커버하는 제법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는 거죠. 서울 경기도권 정도를 커버하는 이런 정도의 그게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얘들이 다 이게 되는 게 뭔가 바로 이런 얘들은 뭔가 하면은 GWEN 부근의 빌딩에서 뇌종양이 걸렸고, GWEN 얘들은 이거 건물 바로 옆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요 건물 옆에 있는 애를 또 이제 저걸 한 거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대학에다가 얘기하니까, 대학에서도 뭐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한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재밌는 게, 저도 이거 보고 놀랐던 게 뭔가 하면은, 아놀드 스와네 책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화, 유명한 영화 있죠. I'll be back 하면서 나오는 그 영화, 그 영화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어요. 이 주지사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주지사는 다시 대학을 돌려보내고, 뭐 그런 얘기도 그 책에 나와요. 그 책에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거 했어요. 결국은 대학에서도 조사를 했지만은,
대학에서는 뭐냐면은 결론은 휴대폰 장시간 사용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집단에 대해서는 원인을 못 밝혔어요. 이 엄마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엄마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슈화가 되고 이 사건이 나고 하니까 또 하나의 이게 보고가 됐어요. 바로 캘리포니아에, 이건 다른 대학이에요. 네.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분교예요. 여기에 이 UCSD, UC 샌디에고라 해도 여기서도 집단 암 발생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뭐냐, 그 유방암 걸린 사람이 8명, 그 리터러처빌 우리가 하면 인문관 정도 되는 거죠. 네. 인문관 빌딩에 8명의 유방암 환자가 있었고, 그리고 2명이 죽었다. 자세한 내용도 뭐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간략하게 영어 그대로. 그래가 거기서 보십시오. 교수하고 이 대학원생 교직원들이 이 관을 들고 시위도 하고 말해. 응? 왜 대학에 왜 이런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 캔서 이꼴 하이어 에듀케이션, 고등교육하고 캔서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집단 그걸 하고. 또 방송에서도 말이에요.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죠. 이 텔레비에서 미국의 ABC 같은 데서도 나오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 건물을 셧다운 시켜야 된다. 더 이상 사람 쓰면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엘리베이터 모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가까이에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엘리베이터 이 모터에 원래 이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네. 가까이 가면은. 네.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영어 그대로 했죠. EMF, 이게 전자파예요. 전자파에 노출되니까 대학에서 이 지역을 철수하고 사람 리플레이스 엘리베이터 모터 디바이스 거기에 지금 사용하던 엘리베이터 모터들을 교체했다는 거죠. 교체하고 거기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전자파를 줄이도록 수리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들을 좀 알려져 가지고 적어도 빌딩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지. 과학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인간이 어떻게 지금 전자파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게 뭐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 과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이게 이제 우리 휴대폰 쓰는 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쓰는 파장하고 휴대폰을 쓰는 파장이 같은데 단지 에너지가 다르지. 단지 에너지가 다른데 이거 쓰고 그 뒤에 이제 무선 주파수 그리고 이제 전력 고압선 같은데 여기 나와요. 유선전화 전화로 물론 하지만은 주파수는 여기 해당되는 거죠. 긴 주파수에. 그리고 우리 내비 있잖아, 내비게이션. 이제 여기 쓰고 뭐 라디오, TV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전위성 방사선, 이게 이제 우리 그 생물체의 인체를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DNA라든지 단백질 같은 걸 다 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X선 뭐 이런 것들 위험하고, 이게 이제 다 지구의 태양이나 저 우주선에 들어올 때 다 지구의 자기장으로 차단된다.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가 바로 이제 비전위성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해왔죠. 인체가 적응을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 파장이 이게 파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단파 비슷하게 이제 모양이 좀 다르고 그걸 지금 너무 많이 쓰는 게 지금 문제다는 거죠. 바로 휴대폰이 바로 여기에 쓰는 거죠. 바로 이건 거죠. 휴대폰, 중계기 안테나, 스마트 메타. 지금 그 외국의 스마트 메타 지금 반대 운동을 하는 데 많아요. 그럼 송전선,
지금 가구 가까이에, 마을 가까이에 송전선 지나가면서 암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제가 찾아놨는 것도 있는데 보면은, 여기는 와이파이 라우터, 또 집에서 쓰는 그 코드리스 폰, 무선전화 있잖아. 무선전화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거지. 무선전화도 이게 들고 오래 쓰는 것도 절대 외국의 어떤 나라들은 지금 베이비 모니터를 못 쓰게 해요. 이게 이제 하는데, 제가 그 책 앞에 썼던 거지. 이 책은 인간이 만든 전자파가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이 책 표지에 나오는 이제 그건데, 바로 여기 마크를 제가 이제 여고 있는데, 지구에도 원래 전자파가 있어요. 예. 근데 인간이 요 만들어가지고, 요것을 우리가 주의해가지고 관리했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관리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이런, 이게 뇌종양도 생기고, 뭐, 당뇨도 생기고, 뭐, 이런 지금 생겨요. 뇌종양이 그러면 왜 걸리나, 휴대폰 사용되면. 이거는 제가 밝혀졌는 것 같더라고요.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 바로 이 뇌혈관에, 뇌로 들어가는, 보통 혈관에는, 여기에 혈관 안에서 나와가지고 세포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뇌로 들어갈 때는 뭔가 하면 촘촘하게 이걸 걸르는 거지. 촘촘하게 걸르는데, 이게 휴대폰을 쓰고 이 전자파가 여기에 가까이 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고 침투력이, 과거 이게 전자파가 없을 때는 걸러지던 물질이, 이게 흔들어 버리니까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 뇌는 말이에요. 조그마한 어떤 독성 물질이라도 들어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BBB, 뇌혈관 보호막,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유해 물질 내 이 침투를 방해하기 한 하나의 특수 장벽인데, 이 특수 장벽을 특수 장벽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된다는 게 다 입증이 돼 있고, 여기 오면은 실험도 있어요. 노멀 렛 브레인. 그 일반 쥐는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휴대폰을 2시간 동안 노출하니까, 2 hours of cell phone exposure. 휴대폰을, 그 셀폰을 2시간 해가지고 하니까 구멍이 뿡뿡뿡 뚫리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이제 동물 실험으로 다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걸 한 거죠. 역학적인 것도 나와요. 역학적인 거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일부 그 통신회사들, 소위 말하는 그 휴대폰 팔고 전자통신기기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꾸 이걸 밝히지 않고 뭐 이걸 막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입증이 돼 있죠. 보십시오. 이게 영국의 자료인데 영국도 상당히 데이터 같은 게 많이 가는데 악성 종양이 1995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했잖아요. 어그레시브 튜머가. 이게 증가한다는 게 이건 데이터가 맞는 거거든요. 팩트거든요. 이게 그하고 왜 이렇게 GBM 아까 우리 봤던 아까 리차드 파버가 걸렸다는 그 악성 종양 있잖아요. 이게 바로 GBM이거든요. 이 GBM 바로 이 GBM이에요. GBM이 왜 증가하느냐? 그 예를 이제 원 파스블 팩터가 셀폰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와이스프레드 유즈 오브 셀폰. 이게 널리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쭉 설명인데 이 GBM 튜머가 왜 생기는지를 찾아보면은 결국 모바일 폰, 휴대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도 이제 요거는 보면 저거예요. 어느 부위의 종양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다른 부위의 종양들은 뭐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요 부분에 전두엽 여기에 이게 전두엽 프론탈 로브하고 옆에 첩두엽이라 그러나 여기 템포럴 로브 여기에 종양이 생기는 게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해보면 안 돼요. 조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 종양에 뇌종양이 걸렸을 때 그 오른쪽이면은 오른쪽에 전화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다 밝혀진 거죠, 이거는.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영국 같은 얘기 나오는데, 지난 16년 동안 영국의 청소년 암 발생률이 40% 증가했다.
특히 15세하고 24세 사이. 왜 청소년 암 발생률이 이렇게 증가하느냐. 암은 대부분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 그걸 다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존 맥케인. 이분도 미국 상원의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분도 결국은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다시 적었던. died from his exposure to wireless radiation. 무선 방사선, 다시 말해 통신 그 때문에 그렇죠. He died from glioblastoma. 바로 GBM 그거죠. Deadly brain tumor. That has been recognized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이것이 and by court. 법정에서도 to be caused by exposure to wireless radiation. 다시 말하면은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그 무선 통신에서 나오는 그 휴대폰 전자파 때문에 그것도 했고 또 법정에 가서도 이거 확인됐다는 거예요. by court. 그 말고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큰아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 큰아들은 상당히 똑똑했던 친구예요. 델라웨어 주의 법무장관도 하고,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 바이든 똑똑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15년도에 바로 그게 바로 이 이야기는 저기 나와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에. 거기 나와요. 우리나라 국법무 회장도 바로 그러니까 이걸로 돌아가셨다. 아까 봤던 그 테드 케네디. 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몇 그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나는 나라에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데 자꾸 음모론 비슷하게 가는데 봐봐요. 모바일 폰 레디에이션 트리플 미스캐리지 레스크. 그 다시 말해가지고 그 유산 가능성이 휴대폰 방사선이 유산 가능성을 3배 증가시켰다. 이게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적어도 우리가 알려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외국에서 보십시오. 사일런트 홀로코스터. 침묵의 지금 대살인이다. 셀폰 유저 나이. 하루에 1시간 사용하면은 이게 암 발생률이 500% 늘어난다. 될 수 있으면 이걸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근데 한 가지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휴대폰들은 이걸 알고, 줄여나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바꿔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이걸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그걸 했죠. 세계보건기구가 휴대폰을 암 발생 가능, 바로 이 유발물질 2번 있잖아요. 여기에 휴대폰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 끈 상태하고 50분 사용하고 난 뒤에 내 촬영하기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뇌에 이게 암 발생 가능성 2B 그룹에 넣었는데 이 분야의 전자파 침묵의 봄에 나오는 이야기 쭉 들어오면은 이 분야를 지금 문제 삼는 쪽에서는 휴대폰 전자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그룹 1에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2급 B가 아니고. 2급 B인데 2급 B에는 무슨 가솔린 엔진 배기가스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정도야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지금 이쪽에서는 1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휴대폰 사용을 아주 저걸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죠. 이분이 올리비아 뉴턴 존하고 같이 유방암 퇴치 운동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때는 노벨상 받는 거기에 이름도 올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공동으로도 했던 데보라 데이비스라는 이분이 유명한 이 환경 독성학자, 환경 보건학자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휴대폰이 하나의 약이었다면은 이거는 금지됐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약이 아니고 이 휴대폰으로 하여금 우리가 워낙 많은 이 혜택을 보잖아요. 하나의 굉장히 큰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지를 못 시키고 있는 거지. 이 단순한 하나의 약 같았으면 이건 범죄식이 되고도 남았다. 그러네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닥터 데보라 데이비스 노벨 콜 아웃레이터 노벨상 공동수송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아까는 1시간 했지만은 하루 30분 사용해도 뇌종양 위험 40% 증가한다. 그 원래 이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제 이 휴대폰 허가 과정까지 내가 이제 말씀 한번 들을 때는 더 자세하게 하거든요. 원래 이게 허가할 때 말입니다. 예. 6인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1인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6분 동안 사용하는 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6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오래 사용할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예. 떨어져 가지고 말을 하면 돼요. 네네. 그리고 저걸 할 때 저도 지금 휴대폰 있지만은 네. 뭐 하느냐 집어 넣었을 때는 포켓도 넣었을 때는 항상 그 뭐라 그러는 저걸 해야 돼요. 비행 모드 있잖아. 비행 모드로 넣어가지고 네. 집어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자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저거 할 때는 이 바지 주머니 넣는 것도 안 좋아요. 바지 주머니 넣기 때문에 남자들이 저거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 임신 원하는 부부의 6상 중에 한 상은 지금 불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은 뭐냐?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 나이 든 사람도 휴대폰을 포켓에 넣지 말아라고 전자파 환경성 질환 예방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그 책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해요. 이 상당히 재미가 있는 건데 뭔가 하면은 이런 자료가 2001년도 나온 자료인데요. 예. 이 책에 있는 자료가 아니고 그런데 벌써 말이에요. 휴대폰에서 가장 많은 방사선 전자파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휴대폰은 기종이 뭐냐? 모토로라가 이게 제일 많아. ZT 이건 내 전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소니 구글에서도 이 휴대폰을 파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 오폰가 뭐 이것도 있고 소니도 제법 나오죠. 예. 다행히 우리나라 휴대폰은요. 더 아래네요. 거의 10불밖에 안 나와요. 가장 아래쪽이네. 10불밖에 안 나와. LG도 그렇고요. 예.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휴대폰은 상당히 봐요. The Phone Emitting Least Radiation. 가장 적게.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좀 현실이에요.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지금 무관심하고 있고, 국민은 모르고 있고, 기업체는 알고 있는 거죠. 기업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없는 휴대폰을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휴대폰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이걸 떠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한테 반감을 가져오고 지금 통신회사에 지금 뭐 통신회사의 기업에 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지금 이 기업체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휴대폰 사용량과 내종량과의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양이 늘었는데 내종량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언론 보면은 이 거짓말이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아마 더 좋은 휴대폰이 나오면은 피해는 적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랬잖아요. 70년대에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량이 지금보다도 100배나 많았대요. 와. 지금은 계속 줄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선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은 휴대폰 들고 몇십 분씩 했을 건 아니라는 거죠.